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썸멀클레이 효과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으니까 같이 움직여요, 커서가.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런 스마트폰 하나쯤 있지 않나요? 이쪽 액정이 깨져서 아예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스마트폰이에요.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 특징이 뭔가요? 액정 교체 비용이 이 스마트폰 중고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결국은 다른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서랍 속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제품입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덱스 셋탑박스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답터, HDMI, USB 단자가 이렇게 두 개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답터겠죠. 자, 그 다음에 나사들이 들어있는 이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원 스위치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에어 리모트 마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에어 리모트 마우스.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시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서 파는 듯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타오바오에서도 판매하는 것 같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예전 그래픽카드에 쿨러같이 생긴 게 하나가 있고요. 이곳에 AP랑 메모리가 있는 실드캔을 이쪽에다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위치상. 그 다음에 이곳에는 별도로 USB 단자가 연결되는 걸 보니까 요 하단에 있는 미니보드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아마 전원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까지 이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있는 보드도 분해해 볼게요. 이거는 미니보드죠. 이곳은 유심 단자와 타입C 단자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우선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분해할게요. 대략적인 구조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곳에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여기 나사 자리는 안 맞네요. 안 맞고 이 부분은 여기가 메인이 돼야겠죠. 어떻게 구조를 해놔야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여기만 간섭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만 간섭을 안 하면 되니까. 이 각도네요. 이 각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각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그 전에 사용했던 썸멀클레이를 사용을 해서 좀 고정을 해줄게요. 이만큼만 떼다가 이곳에다가 잘 펴발라 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분리를 해서 썸멀클레이를 좀 잔뜩 발라주겠습니다. 썸멀클레이 효과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잘 펴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아까 모양대로 여기에 보면 나사 자리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니까 이곳에다가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나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에를 살짝 걸쳐서 고정해주는 형태.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됐어요. 움직이지 않고 지금 측면에서 보셔도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연결을 해야겠죠. 이게 최선인가? 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살짝 눌러줄게요. 너무 꽉 누르면 젖불이 생길 거예요. 이게 전원 케이블이니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 줄게요. 전원 케이블은 일로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테이프로 살짝 눌러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전원을 어떻게 킬지 좀 애매하네요. PB 스위치인데 이게 또 단자가 있거든요. 3핀 단자가 메인보드에 보면 파워라고는 있는데 핀은 또 없어요. 이런 모양이라서 이걸 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전원을 한번 살짝 꽂아서 상태를 좀 볼게요. 일단 여기에 인, 아웃을 연결했더니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화면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동작을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오, 이런 무책임한 구조 뭐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쪽 부분을 개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단자가 없던 걸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원을 먼저 꽂고 전원을 켜면 오, 굉장히 조용하게 돌고 있어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연결은 해볼게요. 화면이 나오나 안 나오나. 혹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분명히 전원을 온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찾아서 또 점프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번거롭네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뭔가 전원 온 작업을 했더니 쿨러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기는 해요. 전원이 켜지는 게 맞나? 살짝 열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전원이 켜졌을 때 잠깐이라도 쇼트가 되는 회로가 있어야 돼요. 한 3초에서 5초 정도? 그게 있으면 그거를 이쪽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 파워온 버튼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결착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 일단 전원 온을 위한 이 보드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K1, K2, K3, K4, K5까지 있어요. 보이시죠? 1초 후에 켜지고 2초 후에 켜지고 3초 후에 켜지고 4초 후에 켜지고 5초 후에 켜지고 이제 이런 거고요. 전원을 켜면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 2초만 합시다. 2초 후에 전원 온.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이 켜지면 약 3초 정도 쇼트가 생긴대요. 볼게요. 1, 2 그럼 들어오고요. 1, 2, 3 꺼지고. 자, 그러면 가져가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녹색이 이제 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K2에 놨으니까 2초 후에 켜지는 거거든요. 자, 1, 2 이렇게 들어오면 3초간 1, 2, 3 네, 이렇게 3초간 전원이 들어오고 이제 떨어집니다. 그럼 그 3초 동안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미 스마트폰은 이제 부팅이 시작되고 있겠죠. 자, 모니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부팅이 잘 되고 있다면 잠시 후에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겠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이쁘게 해볼게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열은 밑으로 빠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릴레이 보드가 약 6,000원 정도고요. 이 케이스와 메인보드, 요 리모컨까지 다 해서 4만원, 46,000원으로 네, 덱스 셋탑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사용을 해볼게요. 자, 넷플릭스 과연 나올 것인가? 오, 잘 나옵니다. 여기 대한민국 요리 최강. 자, 여기까지. 넷플릭스 잘 되고요. 이거 되게 괜찮네. 같이 움직여요. 커서가. 자, 그럼 유튜브도 한번 볼게요. 오, 화질 굉장히 좋은데요. 나쁘지 않네요. 자, 게임도 한번 해봐야겠죠. 게임. 이거 오락실이네. 요. 네, 실제로 이 리모컨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있네요. OTT 같은 거, 뭐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웨이브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고요. 못 쓰는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이런 용도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